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위험물법 우리 정의만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총칙에 가보면 일단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 이 세 가지 단어 꼭 알고 계셔야 돼. 저장, 취급, 운반. 그리고 플러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서 마지막에 갔을 때 예를 확보한대요. 이름이 뭐예요? 공공의 안전학. 그죠? 안녕은 기본법에 나와 있었고 나머지 법들은 보통 안전이 들어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안전이라는 게 보통 나머지는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원래 다른 애들은 복리증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복리증진이라는 말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자, 위험물이라 하면 요거 많이 나오거든요. 정의. 인화성, 발화성. 자, 두 가지 성질 알고 계셔야 돼. 인화성과 발화성 성질을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걸 얘기한대요.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대요. 지정수량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그죠? 설치 허가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된대. 이걸 최고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최고로 바꿔놨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못된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생각보다 위험물법에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수량이라는 정의를 꼭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두시고, 그럼 지정수량을 우리가 암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학계론에서 했으니까 제가 지금 따로 하진 않을 거거든요. 한번 그냥 복습 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류 위험물의 종류는 뭐다? 성상이 산화성 고체다. 요거는 다 외웠죠 우리? 산화성 고체다. 그죠? 1등급에는 뭐가 있다? 염소와 무기가 있다. 얘네들은 지정수량이 50kg다. 자, 산화성 고체 2등급에는 부지라가 있다. 부지라. 그죠? 요게 300kg다. 그래서 53000. 천은 과다가 있었죠. 과다. 과망가니즈산과 다이크로뮴산 염류. 그리고 요즘 얘가 조금 나와요. 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걸 왜 시험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대표 품목 말고 얘가 가끔 나오니까 지금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적어놨지만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규칙 제3주에서 한번 보셔야 돼. 저하고. 아셨죠? 한번 보셔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다라고 알고 계십시오. 처음엔 대표 품목 알고 계세요. 염소무기, 부지라, 그리고 과다, 1, 2, 3 위험 등급. 아셨죠? 요거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믿으니까. 자, 그리고 일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2등급과 3등급이 있는데 2등급 같은 경우는 황적. 그죠? 설금마. 그리고 인고. 이런 애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황적은 100kg, 철금마는 500kg, 인화성 고체는 1000 해서 15000 일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자,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우리 했었죠. 요것도 마찬가지 칼라알킬, 황림까지 1등급. 요게 10, 20, 그죠? 황림만 20이에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나 유기금속 화합물 2등급 50. 자, 3등급 위험물 등급, 3등급 위험 등급 3등급에는 금수, 금인, 칼, 알, 탄. 그죠? 요거 300kg짜리. 1, 2, 5, 3 해서 나와 있었죠. 1, 2, 5, 3.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건 뒤에서 보자고. 아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화성 액체. 특수 인화물,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틸을 대표적으로 50L. 1등급이죠. 자, 2등급. 일석이류, 알코올류까지가 2등급이죠. 아세톤, 휘발유, 일석이류 대표 품목이고 알코올류에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변성알코올보다는 요거 보세요. 요거 앞에 있는 거 3개. 50에 200에 400에 400. 그쵸? 자, 이석이류는 2등경, 비수용성 1000, 수용성 2000, 삼석이류 중클, 비수용성 2000, 수용성 4000, 사석이류, 그죠? 뭐 윤활유, 가소제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기어유, 실린더유 이런 것도 같이 써주시고 얘가 6000, 그죠? 동식물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짠 기름으로 10,000. 그래서 얘네들은 다
3등급이죠. 그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은 요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1종 위험물은 10, 2종 위험물은 100, 위험 등급 1등급, 위험 등급 2등급. 맞습니까? 근데 여기 갔을 때 유기질산, 얘가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얘가 보통 1종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위험물 쪽에서. 아셨죠? 요게 나머지가 대부분 다 2종입니다. 2종. 그래서 제가 임의로 1등급과 2등급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유기과산화물과 질산에스터리움. 얘가 1종 위험물 1등급. 그럼 얘는 만일 위험물법이 개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면 얘가 10kg로 발표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마 다 100kg일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나이트, 아조, 다이아조, 하이드라, 하이드록 요런 애들. 이거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건 지워주세요. 이거 제가 잘못 넣은 거니까. 거기 가보면 하이드라진 등이라고 들어가 있죠. 요거는 지워주십시오. 삭제. 잘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삭제. 삭제. 하이드라진 몇류 위험물이라 그랬어요? 사류 위험물이라 그랬죠. 그죠? 사류 위험물. 근데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오류 위험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라, 하이드록 이런 애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밖에 행함물형으로 정하는 것 들어가 있고요. 자, 산화성 액체에는 뭐가 있다? 과과질이 있다. 과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과과질. 그죠? 이렇게 세 개. 몇 킬로? 300kg. 됐습니까? 이거 등급 다 몇 등급이에요? 1등급입니다. 육류위험물은 과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그죠? 300kg. 자, 비고 내용. 요것도 학계론에서 제가 봤죠. 그쵸? 우리.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혹시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 가보면 읽어볼게요. 어차피 이거 법규 때도 잘 나오거든요. 산화성 고체에 대한 정의. 자, 산화성 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첫 번째,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 첫 번째. 두 번째,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해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거기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이 안에 다 몰아놓은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꼭 알고 계세요. 1류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충격에 대한 민감성. 가연성 고체, 2류 위험물, 고체로서 그죠?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첫 번째.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가 있네요.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과 인화의 위험성이라는 말이 있죠.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가연성 고체라고 얘기한답니다. 3호, 황, 순도 몇 프로? 60%. 요거 제가 위험물 법에서도 나온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철금마, 요거 법에서 진짜 잘 나와요. 철분정의, 금속분정의, 마그네슘 정의. 철분은 철의 분말로 53 마이크로메타죠. 철의 분말로 53 마이크로메타 표준체를 통과하는 게 50 중량% 미만인 건 제외. 요거 포함으로 되게 많이 바꿔놓는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민,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을 얘기하고, 구리분,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메타의 체를 통과하는 게 50 중량% 미만인 건 또 제외. 그죠? 이거 포함으로 되게 많이 바꿔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는 조금 굵은 애들을 우리가 분말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메터가 몇 마이크로메타인지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고, 제외인 거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2mm 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덩어리, 2mm 이상의 막대. 그쵸?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인화성 고체는 고형 알코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밖에 1기압에서 40도 미만인 고체, 얘를 우리가 인화성 고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 공기 중에 발화의 위험성. 요게 자연 발화성에 대한 설명.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금수성. 맞죠? 요거 정의 꼭 보셔야 돼. 됐습니다. 11호, 인화성 액체란 액체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걸 얘기한다. 그죠?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기준과 세부 기준에 따른 운반 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
그래서 뭔가 화장품이나 약품으로 사용이 되는 또는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이런 애들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특수인화물 정의 너무 중요하다 그랬죠?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틸이 2개 들어가 있고 발인비. 그죠? 무조건 외워야 돼. 그래서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이고 플러스 B점이 40도 이하인 것. 그래서 발화점은 하나만 만족을 해도 되는 거고 발화점 이하인 것,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과 B점은 동시 만족이죠. 그죠? 그리고 일석이류는 아휘. 인화점이 21도 미만인 것. 알코올류는 한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일가 알코올. 1개부터 3개, 탄소 수가 1개부터 3개. 됐습니다. 이석이류람은 등유, 경유, 이등경. 인화점이 21도에서 70도 미만.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이하이면서 인화점과 연소점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된대요. 40도와 60도. 인 것은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되는 것 중에 특히 요거 있죠. 앞에. 얘를 잘 보십시오 하셨죠? 요게 왜냐면 공통적으로 다만 기준의 밑에 계속 들어가거든요. 삼석유류는 중클. 그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1기압에서 70도에서 200도 미만인 걸 얘기하는데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미만인 건 여기도 제외. 이하인 건 제외. 그죠? 사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죠?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 도료류,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이하인 건 또 제외다. 계속 요 얘기는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석유류에 갔을 때 요 인화점과 연소점이 40도, 60도로 들어가 있다는 거 제외하는 게. 동식물류, 네, 250도 미만.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19호. 자기반응성 물질에 대한 정의. 고체 또는 액체로 폭발의 위험성,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 그죠? 이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험.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며 위험 유무와 등급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한다. 산화성 액체 정의.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요거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죠?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과산화수소는 농도가 36% 이상인 것.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것. 그죠? 요 정도 보십시오.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위험물 품명의 지정.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 해서 요게 따로 나와 있는 거야. 대표 품명 말고 인류 위험물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품명이 몇 가지가 더 나와 있는데 요즘 요 품명이 조금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면 뭐 산염류, 동그라미 칠게요. 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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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염류. 일단 산염류 들어가는 게 맞고요. 산이나 산화물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과아이오딘산,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그리고 요게 좀 이름이 특이하죠. 염소와 아이소 사이 아누르산. 읽기도 어려워요. 근데 요번에 요게 보기에 나왔어요. 인류 위험물의 품명이라고 해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특이합니다. 문제가 아주 이런 게 나온 적이 없는데. 자, 삼류의 품명의 대표 품목 말고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에 염소와 귀소 화합물 한번 나왔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돼. 오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거에 가보면 금속 아지, 질산구 아니딘. 육류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갔을 때 할로젠간 화합물. 그죠? 이런 이들.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게 대표 품목류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 자, 다음 규칙 제5조.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 자, 탱크 용량은 탱크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력으로 한다. 우리가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탱크 전체 크기를 우리가 내용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리고 위쪽에 갔을 때 이 빈 부분 있죠. 이 빈 부분을 우리가 이름을 공간 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잖아요. 그러면 요 아래 요게 나와요. 요 아래 노란색.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 탱크의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탱크의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용량 계산하는 문제가
아직 우리 소방직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자격증 쪽에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 제조소라면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다. 허가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누구한테 허가를 받은 거냐면 이 사람한테. 저장소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얘기한다. 허가를 받은 장소를 얘기한다. 그래서 저장소 종류가 8개가 나와요. 밑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통령령 별표에 위험물 저장소의 구분이 나오는데 안에 저장하면 옥내 저장소, 밖에 저장하면 옥외 저장소겠죠. 안쪽에 탱크 안에 넣어놓으면 위험물을 옥내 탱크, 바깥쪽에 탱크 안에 넣어놓으면 옥외 탱크 저장소. 자, 지하에 매설을 한다. 지하 탱크. 간이 탱크는 요거는 600리터 정도 되는 600리터 정도 되는 작은 탱크인데 그 탱크 안에 위험물을 가둬둔다. 간이 탱크.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는 탱크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얘가 이동 탱크 저장소라는 애입니다. 그리고 안반 탱크 저장소라고 있어요. 요거는 안반 내의 공간을 이용하다 약간 해안 쪽에 절벽과 같은 데 깎아서 이제 그 안에다가 탱크를 만드는 경우가 있대요. 네. 최근에 한번 얘가 나왔습니다. 옥외 저장소. 근데 옥외 저장소는 다음 항목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만 얘기하고 다만 옥외 탱크 저장소는 제외한대요. 그럼 옥외 저장소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험물이 나오는데 요게 이사륙이에요. 이사륙. 근데 이 중에 이류 위험물 중에 황과 인화성 고체만 얘기하고요. 대신에 인화점이 0도 이상인 것만 들어가 있고 사류 위험물 중에 일석이류, 알코올류, 2, 3, 4 동만 들어가요. 아셨죠? 그리고 얘도 뭐 인화점이 0도 이상인 것만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 육류 전체 다 들어가고요. 얘네들만 우리가 옥외 저장소에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류, 사류 중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시도조례. 그리고 뭐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해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도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왔으니까. 자,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허가를 받은 장소다.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한다. 취급소.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한다. 취급소. 그래서 취급소는 밑에 가보면 나와요. 여러 가지. 주유 취급소. 이거 주유소죠.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판매 취급소. 40배 이하. 이거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송 취급소는 배관 및 부속된 설비에 의해 위험물을 왔다 갔다 이송할 수 있는 장소인데 제외하는 게 있긴 하거든요. 뭐 송유관이냐 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문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셨죠? 아직은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은 그냥 이송 취급소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그리고 일반 취급소 취급소 종류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조소 등이라 하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얘기한대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맞습니까? 네,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만 해도 여러분들 양이 꽤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한 문제는 나와요. 최소. 아셨죠? 또는 2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 용어의 정의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학계론에서 배웠던 내용도 제가 틀림없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조금 끊었다가 우리 이제 여기 3조죠? 다음 용어의 정의 말고 이제 적용 제외 부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